결혼 5년 차 한서연 씨는 작년 가을 임신 중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쉼포기 김장을 하다 몸살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부은 손, 38.5도의 고열, 그리고 아무도 건네지 않았던 고맙다는 말. 올 가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해 김장은 언제 할래? 서연 씨는 거절하고 싶지만 남편 도훈 씨는 엄마가 며느리랑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라며 서운해합니다. 한 통의 전화가 부부의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잠든 방은 고요했다. 한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댄 채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몇 개의 알림이 떠 있었다. 친구들의 단톡방 메시지, 택배 도착 안내, 그리고 부재중 전화 한 통. 박경자, 시어머니였다. 서연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작년 가을이 떠올랐다. 쉼포기에 배추, 양념을 버무리던 부은 손, 온몸을 짓누르던 피로, 그리고 임신 7개월의 배를 안고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던 그날 밤. 괜찮아. 올해는 다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연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서연아. 전화 못 받았구나. 바빴어? 아니에요. 아이 재우느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다. 별일은 아니고 김장 말이야. 올해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의 온몸에 작년의 피로가 되살아났다. 손끝이 얼얼했다. 배추를 절이던 냉수의 감촉, 빨갛게 물든 손가락 사이, 허리를 짓누르던 무게가 생생했다. 어머님,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에선 수없이 많은 말들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서연아, 괜찮아? 아, 네 어머님 그게.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올해는 어머님 드실 만큼만 하시면 안 될까요? 작년에 쉼포기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났다. 알겠어. 그럼 생각해 볼게.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바쁠 텐데 이만 끊을게. 어머님. 뚜뚜. 통화가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잘못 말한 건 아닐까? 너무 차갑게 들렸을까? 하지만 작년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날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엄마가 전화했었어? 등 뒤에서 남편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도훈은 침실에서 나온 듯 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응, 김장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올해는 좀 줄이자고 했어. 도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줄이자고? 응. 작년에 쉼포기는 너무 많았잖아. 도훈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가 뭐래?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 도훈은 한숨을 쉬었다. 서연은 그 한숨 소리에서 불편함을 읽었다. 엄마가 서운해 하셨겠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서연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기색이 드러났다.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랑 같이 하고 싶으신 거잖아. 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뭐? 내 입장은? 작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연은 억눌렀던 감정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나 임신 중이었어. 임신 중에 쉼포기를 혼자 다 했다고. 혼자? 엄마도 같이 하셨잖아.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어머님은 양념만 만드셨어. 배추 씻고 절이고 헹구고 버무리고 그건 다 내가 했어. 임신한 몸으로. 도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당신은 그날 회사 끝나고 와서 김치통만 몇 개 옮기고 방에 들어가서 쉬었잖아. 나는 밤 11시까지 거기 서 있었어. 나도 도왔잖아. 도왔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거운 거 옮기는 것만 도움이야? 그날 나 열 38.5도였어. 몸살 나서 이틀 동안 누워 있었다고. 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날을 떠올렸다. 김장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서연이 소파에 축 늘어져 있던 모습. 피곤해 보였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랐다. 그건 미안해.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그래서 올해는 하기 싫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서운하실 거야. 그럼 나는 서운하면 안 돼?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도우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좀 생각해보자.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는 침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홀로 거실에 남아 꺼지지 않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다. 작은 전화 한 통이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조용했다. 도우는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서연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남편을 힐끗 쳐다봤다. 어젯밤 대화 이후로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회사 가봐야겠다. 도훈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저녁 무렵 도훈이 퇴근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왔어? 응. 도훈은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그의 표정이 여전히 불편해 보인다는 걸 알아챘다.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다. 저녁 거의 다 됐어. 씻고 와. 응 근데 서연아. 서연은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뭐?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제 얘기 말인데 나 계속 생각해봤거든. 응. 너 그렇게 거절하면 엄마는 진짜 서운해하실 것 같아.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훈은 계속 말했다. 엄마 혼자 사시잖아. 김장도 이제 혼자 하기 힘드신데 며느리가 같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래서 좀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서연은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왜 자꾸 거절한다고 하는 거야? 나는 양을 줄이자고 했을 뿐이야. 그게 그거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그럼 내 입장은? 목소리에 날이 섰다. 도우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이해해줘야지. 엄마는 가족이잖아. 나도 알아. 그럼 왜 그렇게 선 긋듯이 말해?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선 긋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다고. 작년에 나 진짜 쓰러질 뻔했어. 알아. 그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만 하면 돼? 올해도 똑같이 하자는 거야? 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하되 우리가 좀 더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가? 당신이 도와준 게 뭔데? 도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도 무거운 거 다 옮겼잖아.
김치통도 나르고.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30분? 1시간? 그게 다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하루 종일 거기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 나는 하루 종일 아이 보다가 임신한 몸으로 거기 서 있었어. 회사보다 더 힘들었어. 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서연아, 너 지금 뭐가 문제야? 엄마가 며느리랑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러우면 가족이 아닌 거야? 서연은 그 말에 깊이 상처받았다. 나를 가족으로 안 보는 건 당신이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 집에 가면 손님이 아니야. 종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상 차리고. 당신은 우리 집에서 뭐해?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잖아. 도우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장모님 댁에 가면 그는 편하게 쉬었다. 아무도 뭘 시키지 않았고 그냥 손님처럼 대접받았다. 그건 내 집 분위기가 그런 거고. 분위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사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근데 당신 엄마는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잖아. 일을 시킨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도은의 목소리가 커졌다. 서연도 지지 않았다. 그럼 뭐야? 명절 때마다 나만 부엌에 들어가 있고 당신은 형들이랑 거실에서 놀잖아. 그게 평등해? 가족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면 좀 도와드려야지. 그럼 사위는? 사위는 왜 안 도와? 도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어머님 편히 쉬세요 소리 듣잖아. 나는 당신 엄마한테 단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 항상 서연아 이것 좀, 서연아 저것 좀이야. 도우는 침묵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5년 동안 참았어.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작년 김장은 진짜 너무했어. 도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제대로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나는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몰랐다고 다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 엄마 편만 들고 내 얘기는 안 들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지금도 어머님 서운해 하신다는 얘기만 하잖아. 내가 서운한 건 상관없어? 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부엌을 나와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서연아, 오늘은 얘기하기 싫어. 혼자 먹어. 쾅! 방문이 닫혔다. 도우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식탁 위에는 반쯤 차려진 저녁이 놓여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당신은 우리 집에서 대접만 받잖아. 나는 당신 집에서 일만 해. 사실이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건가? 도우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효도는 부부가 함께하는 거 아닌가?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 서연이가 김장하기 싫대요라고 할까? 그럴 순 없었다. 도우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집안은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사흘이 지났다. 부부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다. 밥 먹어 응 아이 재웠어? 응 짧은 단어들만 오갔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우는 퇴근길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 서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외롭게 둘 수는 없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에게 김장은
단순한 김치 담그기가 아니었다. 가족이 모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도 눈인사만 했다. 도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은 아이를 안아올리며 대답했다. 지금? 응. 이렇게 계속 있을 순 없잖아. 서연은 아이를 방에 눕히고 나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내 마음도 이해해. 진짜로. 근데 서연아. 응. 넌 우리 엄마를 너무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아.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남처럼? 응. 엄마가 외로우시다는 거, 혼자 계시다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서연은 참았던 감정이 다시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나도 생각해. 항상 생각하고 있어. 그럼 왜 그렇게 차갑게 거절해? 차갑게? 나는 양을 줄이자고 했을 뿐이야. 거절한 게 아니라. 도우는 고개를 저었다. 말투가 차가웠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 알아? 그럼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우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그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엄마까지 멀리하는 건 아니잖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서연은 말을 멈췄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난 당신 집에 가면 손님이 아니야. 항상 뭔가를 해야 해. 종일 부엌에서 일만 하고. 그건 가족이니까 그런 거지. 가족?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면 편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 집에서 한 번도 편한 적 없어. 도우는 답답한 표정이었다. 너도 가족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며느리면 당연히. 며느리면 당연히 일을 해야 해?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럼 사위는? 사위는 왜 우리 집에서 놀기만 해? 그건 내 집 분위기가. 분위기 탓하지 마. 당신은 우리 집에서 대접받고 나는 당신 집에서 일하잖아. 이게 평등해? 도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으라고? 서연은 그 말에 깊이 상처받았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게 아니라 나는 5년 동안 당신 가족 행사에 빠진 적 없어. 명절, 생신, 제사, 김장 다 갔어. 웃으면서. 근데 당신은? 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은 우리 집 행사 절반도 안 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근데 나는? 그건 나도 피곤해.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거 정말 힘들어. 근데 나는 항상 당신 가족일에는 달려가잖아. 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당신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같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 사실이잖아. 도우는 화가 났다. 아내가 자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너는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안 보는 거지? 당신이 나를 가족으로 안 보는 거지. 둘은 서로를 노려봤다.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도우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감정적? 서연도 일어섰다. 5년 동안 참은 게 터진 거야. 이게 감정적인 거야? 그래, 감정적이야. 엄마를 남처럼 대하고 가족 행사를 일이라고 하고. 사실이잖아. 사실이 아니야.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그럼 당신은 나를 도와준 적 있어? 도우는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당신한테 가족이 아니야. 그냥 당신 엄마 모시는 도구지. 무슨 소리야?
맞잖아. 당신은 항상 어머님 편이야. 내 얘기는 안 들어. 내가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서운해 하신다고만 해. 도우는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내가 어떻게? 엄마는 혼자 사시는데 너는 김장 한 번 같이 못 해주겠다는데. 한 번? 한 번이야? 매년이야. 매년 명절마다, 제사마다, 김장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방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서연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도우는 거실에 홀로 남아 머리를 감쌌다. 잠시 후 서연이 아이를 달래고 나왔다. 도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 흘렀다. 이렇게 살 수 없어.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도우는 고개를 돌렸다. 뭐, 나 이렇게는 못 살아. 항상 눈치 보고, 참고, 당신 가족 맞추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돼. 도우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침과 상처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너 너무 이기적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서연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이기적이라고. 내 편한 것만 생각하잖아.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당신이야말로 당신 엄마 생각만 하잖아. 나는 가족 아니야? 가족이니까 참아달라는 거잖아. 참으라고? 나보고 평생 참으라고? 둘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다. 서연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대화는 해결 대신 상처만 남겼다. 그는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아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밤은 깊어갔고 부부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다. 주말 아침 도우는 일찍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서연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너 너무 이기적이야. 자신이 한 말이었지만 밤새 후회가 밀려왔다. 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도우는 방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오전 10시쯤 서연이 아이를 안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운 것이 분명했다. 서연아.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얘기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도훈은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다. 서연아, 어젯밤 내가 한 말 좀 심했어. 미안해. 서연은 아이에게만 집중한 채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화가 나서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생각 없이? 서연이 처음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그 눈빛은 차가웠다. 생각 없이 한 말이 진심이잖아. 그게 아니라 나보고 이기적이래. 5년 동안 당신 가족 맞춰 살았는데. 도우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서연은 아이를 안아올리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끝까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고 노력하고 있어. 노력?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다. 당신은 항상 어머님 편만 들잖아. 내 얘기는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 없어. 그게 아니라 엄마도 이해해야 한다고. 그만해. 서연은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듣기 싫어. 똑같은 말만 반복하잖아. 도우는 답답함이 폭발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엄마를 버리라고? 혼자 두라고?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 했잖아. 김장하기 싫다며. 양을 줄이자고 했다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다시 높아졌다.
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아이를 달래며 방으로 향했다. 서연아, 대화하자. 싫어. 당신이랑은 대화가 안 돼. 왜 그렇게 고집이야?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고집? 내가? 그래, 너. 내가 지금 고집 부리는 거야. 서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5년 동안 참은 게 고집이야? 아프면서도 김장한 게 고집이야? 그러니까 그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돼? 당신은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도우는 화가 치밀었다. 그럼 뭘 바꾸길 바래? 명확하게 말해봐. 당신이 변해.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좀 생각해줘. 나도 생각하고 있다고. 거짓말. 당신은 당신 엄마 생각밖에 안 해. 도우는 이성을 잃었다. 너는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인정해. 서연은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당신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잖아. 내가 언제? 항상이야. 항상 나는 후순이야. 당신 엄마가 최우선이고 나는 그냥 그 뒤에 있어. 가족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우선이지. 나는 당신한테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당신 집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 며느리가 아니라. 또 그 소리야. 도우는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다. 맨날 일한다. 힘들다. 그 소리만 해. 그럼 이혼할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도훈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혼하자고 했잖아. 지금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이혼 얘기를 해? 우리 딸이 어떻게 되는데? 도우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 알아?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당신 같은 남편 만나면 어쩌나 그게 제일 무섭더라. 뭐? 당신처럼 아내 말은 안 듣고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 아내가 아파도 모르는 남편.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맞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5년 동안 봤어. 당신은 변하지 않아. 항상 똑같아. 너도 변하지 않잖아. 맨날 피해자처럼 굴고. 피해자?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나는 실제로 피해자야. 당신한테, 당신 가족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훈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너 지금 정신병 아니야? 왜 이렇게 피해망상에 빠져 있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안고 방으로 걸어갔다. 서연아. 도훈은 자신이 한 말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쾅! 방문이 닫혔다. 안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도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정신병 아니야?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문 앞으로 다가가 노크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다만 서연이 우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문 열어. 제대로 사과할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도훈은 문 앞에 주저앉았다.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5년 결혼 생활의 균열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상처되는 말을 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도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진짜 이해해야 할 것은 아내의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서연은 주말 내내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 아이만 안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방문을 쳐다봤다. 노크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정신병 아니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회사 가는 길, 도우는 창밖만 바라봤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박 대리,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서연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우는 모습, 차가워진 목소리, 잠긴 방문. 점심시간에도 식욕이 없었다. 사무실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꺼냈다. 원래 끊었던 담배였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게 잘못인가? 효도가 잘못인가?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한 게 잘못인가? 하지만 서연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몰랐을까?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도우는 집에 가기가 두려웠다.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어두웠다. 불을 켜니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서연아, 들어왔어. 대답이 없었다. 도우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저녁은 먹었어? 먹었어.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나도 먹고 올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없어. 도우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손이 가지 않았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혼자 먹는 라면은 쓸쓸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도우는 출근하고 서연은 방에 있었다. 저녁에 돌아와도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다. 밥 먹었어? 응. 아이는 괜찮아? 응. 잘 자. 응. 대화라고 부를 수도 없는 짧은 단어들만 오갔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목요일 밤 도우는 혼자 거실에서 맥주를 마셨다. 술을 마시면 잠이 올까 싶었지만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해졌다. 서연은 방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왔다.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남편과의 대화, 시어머니와의 관계, 앞으로의 살. 모든 게 막막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엄마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혼자 김치를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시댁 김장은 올해도 내년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금요일 저녁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엄마. 도훈아,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아니요, 별일 없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서연이랑 싸웠어? 도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계속 물었다.
김장 얘기 때문이지? 엄마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내가 고집부린 것 같아. 미안하구나. 도우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올해는 김장 안 해도 돼. 네, 엄마.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어머니도 미안해하고 계셨다. 서연도 힘들어하고 그 사이에서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도우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였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결혼 후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앨범을 펼치자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 신혼여행, 아이가 태어난 날. 서연은 항상 웃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작년 가을 사진이 나왔다. 김장하는 날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와 서연이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다. 도우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다. 서연의 손이 붉게 부어 있었다.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고 표정에는 지침이 가득했다. 배는 임신 7개월이었다. 무거운 배를 안고 허리를 구부린 채 일하고 있었다. 사진 뒤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서연의 필체였다. 2024년 11월 15일. 김장. 열 38.5도.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하니. 도은의 손이 떨렸다. 몸이 너무 아프다. 쓰러질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님 혼자 하시게 둘 수 없어서. 도은이는 회사에서 늦게 오고 나 혼자. 메모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도은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날 자신은 뭘 했던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와서 김치통 몇 개 옮기고 방에 들어가 쉬었다.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몰랐구나. 도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내의 고통을, 그녀의 희생을, 그녀의 외로움을 전혀 몰랐다. 아니, 모른 척 했는지도 몰랐다. 도은은 사진과 메모를 들고 방문 앞으로 갔다. 조용히 노크했다. 서연아.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나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방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문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만 생각하지 않고 엄마만 생각했어. 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시 얘기하자. 제대로. 내가 잘못했어.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방문이 열렸다. 서연이 서 있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와. 도우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마주 앉았다. 얼어붙었던 감정의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도훈과 서연은 침대 양쪽 끝에 마주 앉았다.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오랜 침묵 끝에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이거 봤어.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과 메모를 서연에게 내밀었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봤다. 작년 김장날의 사진이었다. 이거 내가 쓴 메모 봤어. 열이 38.5도였다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온몸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나 진짜 몰랐어.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렇게 아팠는지, 그렇게 힘들었는지. 당신은 회사에 있었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알아. 그날 나 늦게 퇴근하고 와서 김치통 몇 개 옮기고 방에 들어갔지. 도우는 자신의 행동을 떠올렸다. 그날 저녁 서연은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김장했으니 당연히 피곤하겠지. 그게 전부였다. 내가 쓰러질 정도로 아팠다는 걸 나는 몰랐어. 서연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만 모른 게 아니야. 어머님도 몰랐어. 엄마는? 응, 나 괜찮은 줄 아셨어. 내가 괜찮은 척 했으니까. 도우는 고개를 숙였다. 왜 말 안 했어? 아프다고. 말했어. 아침에. 서연은 그날을 떠올렸다. 어머님한테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래. 그럼 오늘은 가볍게만 하자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가볍게가 쉼폭이었어. 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어머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본인도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며느리한테 의지하고 싶으셨던 거지. 그럼. 근데 나도 사람이야. 임신 중이었고 아팠어. 근데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장 다 끝나고 어머님은 수고했다도 안 하셨어. 당신도 고생했어. 한마디 없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5년 동안 그랬어. 명절, 제사, 생신, 김장. 늘 이랬어. 근데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 도우는 아내의 말을 곱씹었다. 떠올려 보니 정말 그랬다. 서연은 항상 시댁 행사에 빠지지 않았다. 부엌일도 도맡아 했다. 설거지, 청소, 음식 준비. 모든 걸 묵묵히 해냈다. 그런데 자신은 뭐라고 했던가. 가족이면 당연한 거 아니냐. 며느리면 도와드려야지.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도우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다. 서연아, 나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 응, 엄마만 생각하고 너는 생각 안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는 효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너한테만 짐을 지운 거였어. 나는 편하게 있으면서. 도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다. 너네 집 갈 때 나 정말 편했어. 장모님이 사위 편히 쉬라고 하시니까. 근데 너는 우리 집에서 단 한 번도 편한 적 없었겠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도훈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내가 늦게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나 요즘 계속 생각했어. 내가 한 말들. 도훈은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렸다. 나는 당신 집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 그 말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 사실이잖아. 알아. 이제 알아. 도훈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슬쩍 피했다.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서연아, 나 변할게. 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미안하다고 하고 변하겠다고 하고. 근데 또 똑같아져. 이번엔 다를 거야. 어떻게? 도훈은 잠시 생각했다.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김장은 우리가 좀 더 도와드리고 양도 줄이고. 그게 다야? 서연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도훈은 말을 이었다. 앞으로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나도 부엌 일할게. 너 혼자 하지 않게. 서연은 남편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 그동안 형들이랑 거실에서 놀기만 했잖아.
이제 안 그럴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그럼 내가 설명하지. 이게 맞는 거라고. 서연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맞서겠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그리고 서연아. 응, 너네 집 갈 때도 나 이제 안 놀 거야.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울게.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말은 쉬워. 행동으로 보여줘야 믿지. 그럴게. 꼭 보여줄게. 도우는 다시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다. 이번에는 서연이 피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서연아, 나 이제야 깨달았어. 뭘? 가족이 함께한다는 게 뭔지. 진짜 함께한다는 건 한쪽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거야. 근데 당신은 5년 동안 몰랐어. 알아. 내가 너무 둔했어. 도우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앞으로 잘할게. 진짜로. 서연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가 정말 깨달은 것 같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행동이었다. 당신 말대로 해봐. 그리고 지켜보겠어. 고마워. 고마울 게 뭐 있어. 당연한 건데. 서연은 손을 빼며 일어났다. 근데 도훈아. 응? 정신병 아니냐고 했던 그 말. 그건 진짜 상처였어.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말 미안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 맞아. 절대.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아무리 화가 나도 안 할게. 절대 안 할게. 도우는 진심으로 약속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가봐. 좀 쉬고 싶어. 응. 푹 쉬어. 도우는 방을 나섰다. 문을 닫으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실로 나온 도우는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복잡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조금의 희망이 뒤섞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내일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김장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래, 내일 저녁에 와라. 밥 먹고 가거라. 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해야 했다. 서연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밤은 깊어갔지만 도훈의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토요일 저녁 도훈은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계속 연습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김장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어머니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다. 익숙한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다. 엄마 왔어요. 왔니? 들어와.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도훈이 들어서자 반갑게 맞이했다. 배고프지?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놨다. 괜찮아요. 저녁 먹고 왔어요. 그래도 국이라도 한 그릇 먹어라.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국을 한 그릇 떠왔다. 도훈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어머니가 먼저 물었다. 그래, 무슨 얘기하려고?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엄마 김장 말인데요. 아, 그거.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올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도훈은 의외라는 표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네. 서연이가 힘들다는데 내가 고집 부릴 수는 없지. 그냥 사 먹을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조금만 하면 되니까.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뭐 할 수 없지. 며느리가 싫어하는데.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도우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외로움을 느꼈다. 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김장 왜 꼭 같이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TV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엄마 혼자 사니까. 네. 혼자 있으면 외로워. 특히 김장철 되면. 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예전엔 내 아버지랑 같이 했잖니. 아버지가 무거운 거 옮기고 엄마가 양념하고 둘이서 하루 종일 수다 떨면서 했지. 도우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이후 혼자 지내셨다. 아버지 안 계신 후로 김장이 너무 외로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래서 서연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거야. 가족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엄마, 근데 며느리한테 집만 지운 것 같구나. 미안해. 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고집 부렸지. 서연이가 임신 중이었는데 쉼폭이나 하자고 했으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알았어. 서연이가 힘들어하는 거. 네. 작년 김장날 서연이 얼굴이 얼마나 상기됐는지 봤어. 근데 엄마도 혼자 하기 힘들어서 그냥 모른 척했지.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었어. 근데 외로움이 더 컸나 봐. 도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들었다. 어머니도 혼자였구나. 외로웠구나. 엄마, 올해는 우리가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 싫어하는데. 서연이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는 도훈을 바라봤다. 조건? 양을 줄이는 거요. 50포기 말고 20포기 정도만.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지. 50포기는 너무 많았어. 그리고 역할을 나눠서 할게요. 엄마가 모든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역할을 나눈다니? 네. 엄마는 양념만 만드시고 배추 절이는 건 우리가 할게요. 버무리는 것도 같이 하고. 너도? 네, 저도요. 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이제 김장 배워야죠. 아버지도 하셨잖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아버지 생각나네. 아버지도 항상 김장 도와줬지. 맞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래, 그럼 올해는 식구들끼리 제대로 해보자. 네, 엄마. 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도 변화를 원하고 계셨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왔다. 두 사람은 사과를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도훈아. 네, 엄마.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제가 말할게요.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며느리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내 외로움만 생각했지. 도훈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셨다. 엄마 외로우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자주 올게요.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아니에요. 아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더 자주 올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맙다. 손주 얼굴 자주 보면 좋지. 도우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이제야 이해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김장은 이제 우리 셋이 같이 하는 걸로 해요. 제대로 된 가족 행사로. 그래, 좋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머니를 설득했고 어머니도 이해해 주셨다. 이제 서연에게 말하면 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이미 잠든 듯했다. 다녀왔어. 응. 어머님은 뭐래? 도우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좋아하셨어. 숨을 포기만 하자고. 서연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응. 엄마도 쉼 포기는 무리라고 하셨어. 그리고 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가 미안하대. 내가 힘든 줄 알면서도 고집 부렸다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도 외로우셨대. 아버지 안 계신 후로 김장이 너무 외롭다고. 서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도 이해했다. 시어머니도 사람이었구나. 외롭고 가족이 그리운. 올해는 제대로 해보자. 셋이서. 도훈이 말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가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일요일 오전 도훈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서연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기로 했다. 서툰 손놀림으로 계란을 깨고 토스트를 구웠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이게 뭐야? 아침 만들었어. 간단하지만. 서연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봤다. 도훈이 요리하는 모습은 결혼 후 처음 봤다. 당신이? 응. 맛은 모르겠지만 먹어봐.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도훈이 만든 아침을 먹는 게 낯설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어때? 맛있어. 사실 토스트는 조금 탔고 계란은 덜 익었다. 하지만 서연은 맛있다고 했다.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도훈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놀라서 물었다.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너 아이 좀 봐. 도훈은 서툴게 설거지를 했다. 물이 사방으로 튀고 수세미질도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해냈다. 서연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다. 도훈이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다 했어. 도훈이 손을 닦으며 나왔다. 고마워. 당연한 거지. 도훈은 서연 옆에 앉았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응. 도훈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나 진심으로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정말 못했어. 서연은 조용히 들었다. 5년 동안 너 혼자 다 짊어지게 했어. 시댁의 명절, 제사, 김장. 다. 응. 나는 편하게 있었어. 형들이랑 수다 떨고 TV 보고. 너는 부엌에서 일하는데. 도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다. 이기적이었어. 정말.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리고 정신병 아니냐고 한 말. 그건 정말 최악이었어. 변명할 수 없어. 응.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생각만 해도 후회돼. 도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절대. 서연은 눈물을 훔쳤다. 나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무너졌어. 알아. 미안해. 5년 동안 참았는데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당신 엄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서연이 말했다. 어머님도 좋은 분이신 거 알아. 근데 너무 힘들었어. 알아. 이제 알아. 매번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고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가족인데
왜 나만 참아야 하나 싶었어. 도우는 아내를 꽉 안았다. 서연은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도훈도 눈물을 흘렸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마음으로 이해했다. 한참 후 서연이 몸을 떼며 눈물을 닦았다. 나도 미안해. 내가 왜 너무 감정적으로만 말했어. 차분하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도우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5년 동안 참았어. 터질만도 하지.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서연아. 응. 나 앞으로 진짜 잘할게. 믿어도 돼? 응. 꼭 지킬게. 도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명절 때 나도 부엌일 할게. 설거지도 하고 음식 준비도 돕고. 형님들이 뭐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 내가 설명하면 돼. 이게 맞는 거라고.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응. 그리고 너네 집 갈 때도 이제 안 놀 거야. 엄마가 사위 편히 쉬라고 하실 텐데. 그래도 할 거야. 설거지, 청소, 뭐든지. 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공평해야 하잖아. 나도 일하고, 너도 일하고.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고마워. 고마울 게 뭐 있어. 당연한 거지. 도훈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했어. 뭐라고? 김장 20포기만 하자고. 역할도 나눠서 하자고. 서연은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좋다고 하셨어?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정말? 응. 엄마도 내가 힘든 거 아셨대. 근데 외로워서 고집 부렸다고. 서연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도 힘드셨구나. 엄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거야. 아버지 안 계신 후로. 그랬구나. 응.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아뵙기로 했어. 손주도 보여드리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할게. 어머님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도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셋이 같이 하는 거야. 서로 배려하면서. 서연은 남편의 품에 기대며 물었다. 진짜 변할 수 있어? 응, 변할게. 쉽지 않을 거야.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알아. 근데 노력할게. 너 힘들면 바로 말해줘.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말할게.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그래, 그렇게 해. 도훈도 웃었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진짜 가족처럼. 우리 원래 가족이야. 맞아. 근데 이제 진짜 함께하는 가족이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오랜 갈등 끝에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이가 방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서연이 일어서려 하자 도훈이 말했다. 내가 볼게. 너 좀 쉬어. 괜찮아? 응. 기저귀도 갈 줄 알아. 도훈은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거실에 남아 따뜻한 햇살을 바라봤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오랜 무게가 내려간 것 같았다. 도훈이 변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시작은 좋았다. 그리고 시작이 있다면 희망도 있었다. 2주 후, 세 사람은 시어머니 댁 거실에 모여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메모지와 펜이 놓여 있었다. 김장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다. 그럼 이제 하나씩 정해볼까? 도훈이 펜을 들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괜찮겠니?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어머님. 올해는 같이 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도 안도의 표정으로 웃었다. 고맙구나.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어머님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는 이해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 도우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그럼 먼저 양부터 정할까요? 도훈이 물었다. 20폭이면 될까?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 정도면 우리 셋이 먹기 딱 좋을 거야. 네, 좋아요. 서연도 동의했다. 작년의 50포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다. 그럼 배추는 미리 주문할게요. 절임 배추로요. 도훈이 메모하며 말했다. 절임 배추?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그러면 절이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아이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우리는 양념만 만들고 버무리기만 하면 되겠네. 맞아요. 훨씬 수월할 거예요. 도훈이 계속 메모하며 말했다. 역할 분담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나눌까? 시어머니가 물었다. 어머님은 양념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잘하시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그래, 그럼 엄마가 양념은 맡을게. 저는 배추 헹구고 물기 빼는 거 할게요. 서연이 자원했다. 그럼 나는 버무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도훈도 거들었다. 그리고 무거운 거 나르는 건 다 내가 할게요. 김치통 옮기고 배추 나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든든하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이었다. 3명이서 하니까 훨씬 나눠서 할 수 있겠다. 맞아요. 작년처럼 한 사람한테 몰리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시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간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도훈이 말했다. 하루 종일 하지 말고 반나절만 하는 거 어때요? 반나절?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점심 전에 끝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20폭이면 가능할 거예요. 셋이서 하면.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점심은 배달시켜 먹어요. 어머님 요리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김장하면서 밥까지 차리시면 너무 힘드세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배달 음식도 가끔은 괜찮지. 도우는 메모장에 적었다. 오전 9시 시작, 12시 종료. 점심은 배달. 그럼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요? 도훈이 물었다. 다음 주 토요일 어때? 시어머니가 제안했다. 토요일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연도 동의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로 확정할게요. 도훈이 메모하며 웃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김장이네요. 그러게. 설레는데? 서연이 말했다. 시어머니도 웃었다. 엄마도 설레.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하는 건 처음이야. 예전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했지. 며느리한테 이것 좀, 저것 좀 하면서. 시어머니는 쑥스러운 표정이었다. 그게 좀 무리였던 것 같아. 이제 생각해보니.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서연은 따뜻하게 말했다. 계획을 다 세우고 나니 테이블 위에는 꼼꼼한 메모가 가득했다. 이야, 이렇게 하니까 훨씬 체계적이네. 도훈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치? 이러면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을 거야. 서연도 웃었다. 그리고 혹시 힘들면 중간에 쉬어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하자. 시어머니도 동의했다.
우리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같은 마음이 된 것 같았다. 엄마, 그럼 다음 주에 봐요. 도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어머님, 다음 주에 뵐게요. 서연도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두 사람은 따뜻하게 손을 맞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훈이 말했다. 잘 정리된 것 같아. 응. 생각보다 수월하게 됐어. 서연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 어머님도 변하신 것 같아. 예전 같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셨을 텐데. 그치. 우리 다 변하고 있는 거야. 도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엄마한테 좋게 대해줘서. 당연한 거지. 어머님도 우리 가족이잖아.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가족 같아. 서로 배려하는. 맞아. 드디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뒷좌석에서는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며칠 후 도훈은 유튜브로 김장 영상을 찾아봤다. 서연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무슨 영상 봐? 김장하는 법. 배워야지. 당신이? 응. 제대로 도와드려야 하잖아. 서연은 남편의 진지한 모습에 감동했다. 열심히 배워. 응. 너도 봐. 같이 배우자. 두 사람은 함께 영상을 보며 김장 방법을 익혔다. 배추 버무리는 법, 양념 만드는 법, 김치 담는 법.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치? 이걸 어머님이 혼자 하셨던 거야. 대단하시다. 도훈은 새삼 어머니를 존경하게 됐다. 우리 열심히 배워서 도와드리자. 응. 올해는 정말 잘해보자. 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이번 김장이 우리한테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 맞아.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도훈은 아내를 안으며 웃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하는 김장. 처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가족 행사.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와 있었다. 토요일 아침 9시 시어머니 댁 마당에는 절인 배추가 놓여 있었다. 도훈이 미리 주문해서 새벽에 배송받은 것이었다. 어머님 왔어요. 서연이 아이를 안고 들어섰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중을 나왔다. 왔니? 어서 와. 배추 벌써 왔네요. 그러게. 도훈이가 새벽에 받았대. 도훈도 차에서 김치통을 꺼내며 들어왔다. 엄마, 김치통 여기 놓을게요.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은 마당에 자리를 잡았다.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여유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시어머니가 말했다. 제가 먼저 배추 헹굴게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나섰다. 도훈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저는 물기 빼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든든하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양념을 준비했다. 서연은 배추를 하나씩 물에 헹구기 시작했다. 작년처럼 허겁지겁하지 않았다. 천천히 여유 있게. 도훈이 옆에서 물기를 털어주었다. 힘들지 않아? 괜찮아. 작년보다 훨씬 나아.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도와주니까. 당연하지. 도훈도 웃었다. 1시간쯤 지나자 배추 준비가 끝났다. 시어머니가 양념을 들고 나왔다. 우와, 양념 색깔 좋다. 서연이 감탄했다. 그치?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시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이었다. 이제 버무릴까? 네. 세 사람은 둥글게 모여 앉아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시범을 보였다. 이렇게 속을 넉넉히 넣고 겉잎으로 감싸는 거야. 오, 신기하다. 도훈이 따라 해봤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잘하네, 우리 아들.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요. 세 사람은 수다를 떨며 배추를 버무렸다. 작년처럼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아니었다.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서연아, 아이 어린이집은 잘 다니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어머님. 이제 적응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손주 착해서 금방 적응했겠다. 근데 가끔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아이고, 그럼 엄마가 더 힘들겠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괜찮아요. 저도 금방 적응했어요. 서연이가 고생이 많아.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저도 도와드려야 하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도와드리고 있어요. 도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당신도 바쁜데 뭐. 서연은 남편의 어깨를 툭 쳤다. 요즘은 집안일도 나눠서 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나저나 이렇게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 서연이 말했다. 그치? 셋이서 하니까 금방 끝나. 시어머니도 동의했다. 작년에는 우리 둘이서 했는데 너무 힘들었지. 그러게요.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농담처럼 말할 수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무리하게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올해는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아요. 그래, 엄마도 좋아. 진짜 가족 같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버지도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도훈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11시 반쯤 김장이 거의 끝나갔다. 스물 포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다 했다. 도훈이 마지막 배추를 김치통에 담으며 외쳤다. 우와, 정말 빨리 끝났네. 서연도 놀라워했다. 그치? 계획대로 하니까 수월하더라.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씻자. 세 사람은 마당을 정리하고 손을 씻었다. 뿌듯함이 느껴졌다. 배고프지? 엄마가 배달 음식 시킬게. 제가 할게요, 어머님. 도훈이 휴대폰을 꺼냈다. 뭐 먹을까요? 짜장면 어때? 서연이 제안했다. 좋지. 김장 후에는 짜장면이지. 시어머니도 동의했다. 도훈은 짜장면을 3그릇 주문했다. 짜장면을 먹으며 세 사람은 수다를 떨었다. 올해 김치 색깔이 참 곱네.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진짜 예쁘다. 서연도 동의했다. 우리 셋이 같이 만든 거니까 더 맛있을 거야. 도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맛 한번 볼까?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열어 김치 한 조각을 꺼냈다. 세 사람이 함께 맛을 봤다. 우와, 맛있다. 진짜 맛있네. 대박이야. 세 사람은 동시에 감탄했다. 정말 맛있었다. 역시 우리 엄마가 만든 양념은 최고야. 엄마 혼자 만든 게 아니야. 우리 셋이 같이 만든 거지.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도훈은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이거 김치통에 붙여도 될까요? 뭔데? 서연이 물었다. 도훈은 메모지를 보여줬다. 우리 셋이 함께 만든 첫 김장. 날짜와 함께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야, 좋은데?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기념으로 붙여놓자. 도훈은 메모를 김치통 위에 조심스럽게 붙였다. 이제 진짜 우리 김치네.
시어머니는 그 메모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너희 둘 다.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진짜 가족. 도훈도 두 사람의 손을 포개며 말했다. 오후 2시쯤 세 사람은 김치통을 차에 실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김치 맛있게 먹어.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손주 얼굴 보러 자주 와. 시어머니는 손주를 안아주며 연신 뽀뽀를 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도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차에 타서 출발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창문을 두드렸다. 도훈아, 서연아. 네, 어머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희 덕분에 행복했어. 저희도요, 어머님.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래, 조심히 가. 집으로 가는 길, 도훈이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응, 나도. 서연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작년하고 완전 달랐어. 올해는 정말 함께한 것 같아. 맞아. 이게 진짜 가족이지. 도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 뭐든지 함께. 응. 약속?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집에 도착해서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었다. 도훈이 붙여놓은 메모가 보였다. 우리 셋이 함께 만든 첫 김장. 서연은 그 메모를 오래 바라봤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도훈아. 응? 고마워. 변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포옹했다. 아이가 옆에서 박수를 쳤다. 엄마 아빠 사랑해. 세 식구는 웃음 속에서 서로를 안았다. 그해 겨울, 세 사람의 김장은 성공적이었다. 김치는 맛있게 익었고 세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다. 도훈은 약속을 지켰다. 명절 때마다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도왔고 장모님 댁에 가서도 청소를 도왔다.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했고 함께 시장도 다녔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 세 사람은 다시 모여 김장을 했다. 이번에도 20포기, 이번에도 함께. 김치통 위에는 또 하나의 메모가 붙었다. 우리 셋이 함께 만든 두 번째 김장. 가족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배려하며. 진짜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한서영과 박도훈, 그리고 박경자. 그들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다.